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많은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기를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적어도 내년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D램 전쟁 이제 시작일 뿐이다. CPU가 D램을 폭발적으로 먹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엔비디아의 GPU가 모든 메모리 반도체를 쓸어 담는 그런 블랙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CPU가 그 역할을 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AI CPU가 삼킨 D램 메모리 쇼티지 1년 더 간다. 1년 더 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몇 년, 2030년까지 이어질까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서 CPU가 조율자 역할을 하면서 기존보다 최대 4배 정도의 D램을 더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시장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된다. 이거는 뭐 삼성전자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GPU가 메모리를 다 먹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은 메모리 업계 가격이 100% 이상 급등한 범용 D램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그런 실적을 발표한 SK나 삼성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중앙처리 장치가 확산이 되면서 쇼티지 현상이 1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PU까지 메모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D램 부족은 끝난 게 아니라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부터 시작해서 GPU, 이제는 CPU까지 메모리 전쟁이 전면전 모든 메모리 반도체에 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CPU가 갑자기 중요해졌냐? 핵심 구조적인 변화가 중요하죠. 기존 AI는 GPU가 이제 학습, 트레이닝이죠. 학습에 집중이 돼 있었죠. 그런데 CPU는 보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의 DDR5 이미지입니다. 변화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AI가 학습에서 추론, 인퍼런스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AI가 단일 모델에서 에이전트 다수 운영, 에이전트 AI로 이걸 총괄하는 역할이 바로 CPU입니다. 그래서 CPU는 AI의 조율자다.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CPU의 고용량 D램 수요 급증은 AI 산업이 추론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AI 추론이 단순 질의에 응답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다양한 에이전틱 AI를 총괄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조율자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에이전틱 AI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에이전틱 AI라는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동까지 하는 AI입니다. 완전 그 인간을 대신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기존 AI하고 에이전틱 AI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기존 AI는 지금까지는 질문하면 답변, 한 번 요청하면 한 번 결과, 수동적인 그런 도구의 역할을 했었지만은 에이전틱 AI는 지금부터는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작업을 나누고 순서대로 실행하고 결과까지 완성하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AI다. 그러니까 완전 이거 정말 팔방미인 같은 그런 AI가 되어버린 겁니다. 쉽게 하면 기존 AI는 보고서를 짜줘 하면 그걸만 만들어주는데 에이전틱 AI는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줘 하면 AI가 스스로 자료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사람처럼 일하는 그런 역할을 에이전틱 AI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틱 AI는 기억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작업을 기억해야죠. 여러 AI과 결과를 또 연결을 해야 되고 긴 문맥을 유지하고 그래서 CPU 플러스 D램 사용량이 폭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에이전틱 AI는 생각하고 일하는 AI, 그래서 메모리를 계속 잡아먹는다. 계속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CPU가 D램을 폭발적으로 먹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컨텍스트, 문맥,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AI가 하는 일은 여러 AI 결과를 저장하고 이전 결과를 또 기억하고 다음 작업에 반영하고 이걸 다 저장하는 공간이 D램이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컨텍스트, 문맥,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CPU가 각 에이전틱 AI 생성물을 창조해서 전체 업무 흐름을 조율하려면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AI라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다 추론된 그런 그 데이터를 또 기억을 하고 또 다음 걸 기억하고 또 다음 걸 기억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장 장치가 엄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 공간인 메모리의 대용량화가 필수화가 된 것입니다. 실제 변화를 볼까요? 기존 CPU 서버는 96GB에서 256GB 정도였었는데 AI CPU 현재 진행 중에는 300에서 400GB가 필요하죠. 최대 4배나 필요하다는 거죠. 인텔의 재원 CPU입니다. 그래서 인텔 경영진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추론용 인프라에서는 CPU와 GPU 비율이 1대4로 컴퓨팅 구조가 바뀌었다. 그럼 CPU가 1이라면 GPU가 4예요. 근데 나아가서는 1대1 수준까지 좁혀지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러면 CPU 하나에다 GPU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GPU 플러스 CPU는 메모리가 이중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GPU 쪽에서는 상황이 끝났죠. 엔비디아 루비는 288GB HBM, 그리고 HBM4가 8개가 들어가고 AMD의 MI400 같은 경우는 432GB, 그러니까 HBM4 1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글 TPU는 텐서 처리 장치는 288GB니까 HBM4가 8개가 들어가는 거죠. 메모리 탑재량이 GPU를 넘어서 CPU로 확대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루비는 HBM 8개를 통계해서 288GB, 그 다음에 AMD의 MI400은 432GB의 메모드급 용량을 촬영을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인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이 호환기는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텐서 처리 장치도 또 288GB.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메모리에 이제 그 쇼티지 현상, 공급 부장은 더 이제 지속될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GPU는 HBM을 폭발을 시켰지만 CPU는 DDR5를 폭발시켰다는 얘기죠. 메모리 수요가 양쪽에서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GPU는 HBM, CPU는 DDR5. 그래서 DDR5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DDR4는 가격이 한 16% 떨어지는데 DDR5는 오히려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램 가격이 몇 달 만에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DDR5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키움증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업계 관계자는 현재 D램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약 10%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HBM에 더해서 범용 D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슈퍼 사이클이 기존 26년에서 27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웬만한 전문가 기업에서는 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구형 D램은 수요가 없지만은 AI용 DDR5는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벌써 이렇게 그래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급이 못 따라가는 구조죠, 현재. 그래서 D램 공급 부족은 약 10%, HBM 생산은 기존 D램 라인을 전환 중이고, DDR5는 생산 난이도가 높아지죠. DDR5 생산하려면 EUV를 써야 되죠. 뭐 중국에서도 EUV를 안 쓰고 DDR5를 생산한다고 하지만은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생산, 고품질의 DDR5를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또 심각하죠. HBM이 웨이퍼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HBM은 범용 D램 생산하는 것보다 웨이퍼를 서너 배를 더 먹잖아요. 그 다음 CPU까지 D램을 고용량화를 하고 DDR5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뭐냐? 쇼티지 공급 부족은 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기존에는 26년이 피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현재는 27년까지 공급 부족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AI 추론 시장이 폭발했죠. CPU가 메모리의 이제 구조를 변화시켰죠. GPU 플러스 CPU가 동시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순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 증가의 그런 시기를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을 한번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DDR5, HBM 둘 다 대응이 가능하죠. 평택 캠퍼스 P4에 페이지 4, 페이지 2가 이제 증설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턴키 전략이죠.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다 할 수가 있죠. 여기다 광반도체까지. SK하이닉스는 HBM의 압도적인 강자죠. DDR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변수는 DDR5의 대응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 달팽이의 최종 한 줄 정리입니다. GPU가 시작한 메모리 전쟁이 이제 CPU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램 부족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천하의 애플도 무릎을 꿇었고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메모리 반도체를 원하는 모든 기업들은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앞에 와서 장기 계약서를 들이대야 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죠. 완전히 메모리 천하가 됐습니다.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져서 27년이 아니라 28, 29, 30년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